고아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범시민에서 모범시민 역할을 맡았던 호준 역의 윤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범시민에서 철수 역을 맡은 오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범시민 감독 김채휘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앵글러 감독 장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체들의 아침에서 성재 역을 연기한 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체들의 아침에서 좀비 배우 역할한 홍상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체들의 아침을 연출한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 상영된 주제가 작년 한 해를 빛낸 단편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모범시민에서 경마장 화장실 그 배경은 꾸민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된 장소에 가서 한 건지. 그 화장실은 원래 깨끗한 화장실이었고 다 미술로 그 미술로 다 꾸몄던 화장실이고 그래서 그거 찍다가 쫓겨났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왕십리에 있는 그냥 화장실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그쪽에서 찍고 싶어가지고 그 건물주번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 편말 같은 거 붙여두고 이제 촬영이 그날 끝나서 다음 아침에 저는 이제 찍었던 거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화장실도 빌려서 다시 찍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그 오물이랑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인데 그 미술 감독님이 따로 진행을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미술 하는 친구가 저쪽에도 와 있는데 저 친구가 다 해줘가지고 너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고 박수 한 번. 제가 생각했던 거를 너무 잘 구현해줘서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죠?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만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세 분께는 이 영화를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영화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님들께는 어떻게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체들의 아침 이승주 감독님 먼저. 네. 네, 저는 뭐 항상 단편은 시나리오 쓰고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저런 일상 소재를 통해서 뭐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기에 나오는 DVD보다 실제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용돈이 좀 필요해서 하나둘씩 팔면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나오는 DVD 프라임이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한 2년 동안 주구장창 올린 것 같아요. 팔려고요. 그래서 주구장창 팔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고 그리고 저때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약간 내가 영화를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과 정서들이 합쳐져서 저런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승주 감독님 그 전 작업인 죽부인의 뜨거운 밤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근 수당이라는 영화에도 잠깐 출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들의 아침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승주 감독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대본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은 첫 인연이고요. 작년에
스윗 퀴즈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 제 옆에 계시는 홍상표 배우님께서 연락이 와서 아는 형님이 영화를 찍는데 너의 연락처를 묻는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만났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의 전 작품인 명태라는 영화를 보시고 연락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 단편 애니메이션은 제가 예전에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담아두고만 있었다가 그 제작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좀 상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시나리오를 써놨다가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다가 원래는 중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단편 제작 지원에 제작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단편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바꾸고 분량들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모범시민 처음 이제 영화 구상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고시태에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이 공룡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매일 화장실에 가면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제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왔던 적도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시나리오는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범 시민을 이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반전될 줄은 나중에 끝나고서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필름메이커스 통해서 오디션 지원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감독님 첫 작품이시거든요. 네, 생애 첫 작품이신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많이 불안했으나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가 원체 좋아서 감독님을 믿고 시나리오 힘을 믿고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범 시민은 이제 이 작품이 첫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감독님과의 그럼 촬영 현장에서의 합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래 찍지 않았어요. 컷 가는 것도 길게 찍으면 4-5컷, 한두 컷에 거의 다 5개씩 아주 쉽게 나갔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첫 작품이시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시나리오 구상 자체를 굉장히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촬영장에서 감독님의 그림이 이제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도 했다가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방향대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감독님께서 또 너무나 잘 편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촬영장에서는 그 변기통에 넣는 것도 굉장히 그냥 맘 편히 믿고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름 화제작으로 분류가 돼서 오늘 이렇게 상영이 된 건데요. 이 영화가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체들의 아침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고, 더 앵글러는 감독님께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모범시민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감회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조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영화를 공부한다고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1년에 거의 한두 편씩은 영화를 계속 찍어서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거 일환으로 또 제작 지원 받았으니까 이제 또 찍는구나 하고 찍었어요. 근데 약간 편집하면서 이제 만들면서 이거 나 혼자 볼 수도 있는 영화가 되겠구나. 워낙 또 개인적인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든 영화고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네. 이 영화로 네, 많은 거 얻은 것 같아요. 네. 얻어가지고 네. 이 영화 이거 마지막 단편 영화로 찍은 건데요. 네. 네. 너무 많은 걸 얻어가지고 네. 네. 네, 많은 거 얻었어요. 여기저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도 많이 왔고요. 네.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네, 여자친구는 영화 보기 전에 생겼습니다. 제 영화를 보기 전에. 네. 그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런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다 여기에는 주연 배우인 강기루 배우와 박소연 배우 빼고는요 다 저희 전작에 출연했던 배우들인데요. 그 배우들을 한 자리에 또 모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좋은 사람들이랑 다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 바람이 있다면은 이분들과 앞으로도 또 제가 장편을 하든 단편을 하든 이렇게 같이 작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으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홍상표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저도 감독님이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단편 영화 10몇 편을 만들어 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단편에서 장편의 세계로 가시는 길 응원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처럼 되게 감사한 작품,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이 시치들 아침 덕분에 많은 곳에서 상영도 하고 또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뵙고 또 다른 좋은 또 영화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좋은 많은 자리를 많이 갔어요. 청룡 영화제도 가보고 상도 받아보고 정말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 작품인데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 전 작품에 만든 지 수년 만에 다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따로 업이 있었고 이걸 만드는 동안에도 직장을 다니는 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시간에 항상 빠듯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쫓기는 것처럼 일을 했고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게 다른 감독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항상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아무래도 그런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했던 게 기억에 좀 남고 또 오랜만에 해서 다시 다음 작품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찍고 다시 연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근데 또 저도 방금 이승주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혼자 그냥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영화를. 근데 또 좋은 기회에 또 인디스톤이라는 회사도 만났고 그러면서 좀 영화제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하면서 좀 생각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막 하고 싶었던 게 막 크게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이 길을 한 번은 내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지금 그냥 계속 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작품으로 칸느를 가셨잖아요. 그쵸? 칸느 영화제를 가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은 왜 칸느에 갔다? 라고 말씀 한마디만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생각드는데 왜 이거 뽑아준 거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쪽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비평가 주관 그거 하시는 위원장분 계세요. 물어봤는데 얘기는 안 해줘요. 영화 너무 좋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딱히 막 이유를 막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불러준 거에 정말 감사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이거 제가 답하기 애매한데요. 아무래도 몰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입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일 다들 얘기하는 반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살면서 누가 칸을 가보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정말로 가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었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 다시 배우 활동을 하는데 정말 큰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정말로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덕분에 또 어떻게 회사에도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앞쪽에 계신 분께서 먼저 손 드셔서요. 네, 새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님들 정말 더 잘생기셨어요, 영화에서보다. 네, 저희 시체들의 아침에서 마지막 그 여학생이 감독님이 찍은 시체들의 아침을, 그러니까 새벽이 뭐였죠? 새벽 17였나요? 그건 놔두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게 희망이셨는지 무슨 네, 살짝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의 모티프가 된 어떤 인물들이 그 구입해 갔던 사람들 중에 혹시 어떤 동기가 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고요. 그다음 디 앵글러의 감독님께는 그러니까 유럽 한국인이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럽적인 감성을 느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시체들 아침 마지막 장면은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결말에 좀 염세적인 영화 작업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지막 단편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찍은 영화고, 그래서 한 번쯤은 좀 희망적인 어떤 엔딩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은 편집하다가 그 DVD를 그냥 놓고 그냥 영화 끝나는 버전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다시 가져가는 버전을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져갈까 말까 하는 어떤 긴장감, 쪼임, 이거를 선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여학생의 어떤 그 DVD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인물의 모티브는 사실 민지 캐릭터는 제가 더 많이 투영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다녔거든요. 그때는 VHS 비디오 테이프죠. 그거 구하러 별 군데를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약간 경기도 수도권 아래쪽에 사는데 뭐 수원시부터 해가지고 뭐 서울도 뭐 황학동 이런 데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경험이 많이 묻어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 성재 캐릭터가 제가 노간에 저를 투영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민지 캐릭터에 저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성재 캐릭터에도 저 반을 넣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DVD를 사러 오는 사람들, 뭐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판 적이 있는데, DVD 말씀드렸듯이 팔았는데, 그분들이 뭐 그냥 단순 감상용이나 아니면 뭐 빌려줬더니 뭐 이렇게 되게 훼손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막 따진 적이 있는데 뭐 DVD 같다 그러냐 막 그렇게 하찮게 DVD를 여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영감을 얻어서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사실 다른 곳에서도 받았는데요. 그 우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섬이라는 게 필요했고 또 그 섬이란 배경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변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그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있지도 못하는 주인공을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좀 한국적인 그 아름다움을 넣고 싶어서 그 기와를 검게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좀 사실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 좀 서양, 그러니까 유럽 쪽의 이미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손 드셨던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모자 쓰신 분이요. 저 시체들의 아침 그 이승주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화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네. 너무 잘 봤고요. 일단은 내용적인 것도 사실 많이 궁금하고 한데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게 좀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제작을 하셨는지 뭐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네. 혹시 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되게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차기작이 뭐 장편 같은 게 혹시 뭔가 혹시 결정됐거나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예. 네. 일단 먼저 프로덕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이 영화는 총 3회차를 찍었는데요. 마지막 회차는 이제 오후 9시에 모여서 3시에 끝나는 약간 2.5회차의 방식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게 촬영은 12월에 했는데요. 그 제작 지원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필름게이트 지원 사업에서 한 6월 달에 제작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딱 한 뭐 일주일도 안 쓴 것 같고 바로 냈고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배우분 스케줄과 이제 촬영 감독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제작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이제 12월에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작 지원금을 받아도 제작비는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제 전작들 같은 경우도 뭐 제 월세 보증금 빼서 이렇게 막 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노하고 생겨서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간을 완전히 방으로만 거의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원래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장면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엔딩도 원래 민지 학교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다 그냥 처음 찍었던 장소, 지하철 올라오는 장소, 그거를 마지막 엔딩 장소로 활용해가지고 또 했고, 그리고 거의 그 집 주변에서 거의 모든 걸, 편의점도 거의 걸어서 한 1, 2분 정도 거리에서 찍은 거고, 그래서 이동 모든 걸 작게 해가지고 찍어서 좀 집약적으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 그립 장비 많이 쓰고 싶었는데 뭐 예산이 안 되니까 전혀 못 써가지고 이제 카메라는 고정돼 있는 채로 항상 찍었는데 대신 인물을 많이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처리했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차기작은 뭐 엄청나죠. 네. 엄청난 게 많은데 하나도 안 썼어요. 아이템만 있고 그래서 공포영화 쪽으로 이제 준비 중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 중이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 다른 것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혹시 홍대 가비에 자주 오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 쓰러 가는데 항상 자주 오시는 손님 같아서 처음 인사하고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를 네, 이상입니다. 네, 참 세상이 좁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쇼트들 중에서도 제가 좋았던 건 그게 뭐 기지가 발휘되던 막 호우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텅 빈 그 책장, DVD 진열장을 보면서 호우라고 외치기 이전에
그 뒤통수 쇼트라든지 네, 그쵸. 아니면 모텔 그 DVD들이 다 모텔로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네라고 반응하기 전에 옆모습을 네. 잠깐 보여주는 쇼트라든지 네. 그런 쇼트들이 저는 네. 더 뭔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네네. 그런 쇼트들은 다 구상을 하시고 하신 프리 프로덕션 때 다 구상을 하시고 촬영 때 그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촬영할 때 많은 쇼트들을 최대한 남기고 나중에 편집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 건지가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집할 때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영화는 초반 부분만 이제 콘티를 그려놨고요. 뒤에는 이제 촬영 감독이 저랑 12편이나 같이 한 촬영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편 같은 거 할 때 콘티도 안 그리고 저희는 막 찍어요. 근데 그 영화 제작을 할 때 이제 뭐 기본적인 일단은 핵심적인 이미지는 잡고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빈 책상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은 그걸 꼭 찍어야 되는 애초에 머릿속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텔 그거 얘기할 때 프로필 그 옆모습으로 찍은 그런 감정 잡은 얼굴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제 영화를 보면요 이제 그 제가 이상하게 약간 인물의 옆모습 측면 클로즈업 딱 그 프로필 각 그 앵글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실은 그 어렸을 때 히치콕의 현기증 보면 킴노박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프로필로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 강력한 인상 이후로 저는 모든 영화에 거의 그런 클로즈업 그거를 많이 넣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인물의 감정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앵글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약간 저희 트레이드마크처럼 넣었는데 지금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관객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영화는 이제 성재가 각각의 캐릭터를 거쳐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각각의 캐릭터나 배우에 따라서 본인의 연기 설정도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작품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런 다른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뭐 영화 촬영하기 전에 원래 잘 알던 배우분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연기를 하시는지도 잘 몰랐고, 네, 뭐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대로 한 건데 이제 그 각자 역할들이 너무나 잘 소화를 해주셔서 전 그거에 맞게 그냥 반응을 했던 것일 뿐이지 특별히 다른 설정을 하거나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호하는 연기도 혹시 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감독님이랑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호에 대한 그 설명들은 사전에 듣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허설이나 리딩 때 호를 해가면서 맞추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맞춘 건데 그 호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한두 테이크였나 오케이가 났었는데 이제 제가 아쉬워서 한 번 더 하자고 감독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그 이후부터 호가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굉장히 많은 18테이크인가요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아쉽지 않게 서로 합의하에 잘 만들어진 테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관객분 중에 질문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더앵글러 장승욱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 한 블로그에서 어떤 기자분께서 쓰셨더라고요. 주인공 노아는 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잊은 채 매일 물고기를 잡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쓰셨던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다른 의도가 있어요. 저도 또한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거는 그 첫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그 복장을 통해서 어부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그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걸 열었을 때, 그러니까 열었을 때 그 물고기만 남은 게 그 사실 대상이 사라지고 그 어부가 했던 노력만 남는 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지고 노력만 남은 그 노력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담아오는 게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계속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중편을 원래 계획을 했던 거라서 이 주인공이 물고기를 잡는 게 집착으로 변하는 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금 보시는 그 단편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도 버리고 그냥 수집하는 용만 남은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른 주인공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슬펐는데 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되게 안타까운데, 그 만들었던 캐릭터를 좀 죽인다는 게 좀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그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완전히 대치되는 인물이어서 대비되는 인물이어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이제 상처받은 그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는 게 목표였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완전 그 주인공이 자기만 볼 수 있는 인물이라면 완전히 이타적인 인물인 그 할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러니까 살아서 그 주인공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써 끝나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목적에 더 부합한 것 같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선의를 베풀면 그게 거기서 그냥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관객분 중에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계신데 손 들어주셨네요. 그 모범시민 처음 씬에서 주인공이 연기를 할 때 대사보다는 행동이 더 많았는데 그 인물이 목표를 생각하고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저 영화 처음 찍다 보니까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오케이를 해도 오케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좀 그런 찍으면서 좀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확신이 없어서 제 자신이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고는 또 터질 때도 터지고 이러면서 좀 멘탈이 좀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다 배우님들도 계시고 저 스태프들도 일단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 그 화장실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쭉 둘러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이 장면에서 뭘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제가 그 장소를 처음 보려고 그 순간에 최대한 몰입해서 정말 처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촬영 전에 세트장도 안 들어가고 정말 그 장면 찍을 때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순간에 좀 정말로 처음 그 더러운 화장실을 생소하게 바라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첫 작품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배우로서 너무 좋았거든요.
예, 너무 그림도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뚜렷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제 의견도 너무 존중해 주시고, 또 감독님께서 감독님의 의견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서로 조율도 잘하고,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계속 물에 이제 변기통 물속에 빠져야 돼서 좀 추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희 혹시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시체들의 아침에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바로 다른 행사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없으시면 기루 배우님은 다른 행사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관객분들께 한마디 먼저 조금 일찍 해주시고,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한테 되게 감사한 작품입니다. 상영을 많이 해서 할 때마다 이제 오실 분이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되게 한 분 한 분 오신다면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상영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늘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좋은 작품 함께 상영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그리고 남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번에 또 상영이 있다면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작은 영화들이지만 더 귀중한 영화들이니까 마주 찾아와서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옆에서 너무 제 족을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이요. 네, 극장에서 단편을 본 게 처음인데 뭔가 단편의 어떤 재미,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감독님들 또 배우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모범시민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호준이 10,000원을 중간에 담배를 사라고 10,000원을 건네잖아요. 그게 그냥 선의에 의해서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호준이라는 애가 배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인물들죠. 어떤 작은 가능성에도 이렇게 집착하면서 매달리는 애라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장기를 팔 정도로 마음을 먹는 어떤 순간을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가 거의 믿다시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호준이 그런 가능성에 베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님은 어떤 입장에서 10,000원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찍으셨나요? 저도 감독님하고 전에 이미 이게 다 얘기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다 포기하고 나가는 순간에 이건 될 것 같다, 조금의 이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자. 왜냐면 그 더러운 화장실을 다 치우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집착이라고 하면 집착도 있고 강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함에도 되게 조금 집착하고 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체들의 아침 감독님과 홍상표 배우님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감독님의 소원은 영화 찍다가 죽는 게 소원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상표 배우님께는 이제 아까 배우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벌써 감독님이랑 세 작품째 이제 같이 찍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또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뭐 이제 새 작품 하면서 감독님만의 뭐 특징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승주 감독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응원하는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새 작품이랑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다음 작업도 제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정말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는 작업, 그리고 좀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러니까 예, 상업 영화라는 게 좀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 영화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 좀 뭔가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홍상표 배우가 상업 영화의 천편일률적인 여기는 왜 150억 대작에 출연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영화 찍다 죽는 게 소원은 아니고요. 네. 뭐 그래도 되게 행복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의 소원은 이제 제가 한 영화를 많이 만들면은요, 그 만든 영화들을 어떤 관객분들께서 블루레이나 DVD로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소장할 만한 영화를 남이 관객이 소장할 만한 영화를 만드는 게 또 소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홍상표 배우님 대작 영화에 출연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영화는 전투라는 영화고요. 올해 개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면서 한 반년 동안 그 영화에 네. 이빨까지 이렇게 깨면서 바쳤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고요. 없으면 네, 마지막 질문 듣고 가겠습니다. 시체들의 아침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절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제일 아끼는 DVD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절대 지금 현 상황에서 절대 주기 싫은 가장 죽어도 안 파는 DVD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민지가 처음 들어와서 DVD 장을 볼 때 처음 뽑았던 게 이제 배드 테이스트 고무인간의 지구라는 피터 잭슨 감독의 그 데뷔작인데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저 한 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블루레이도 안 나왔어요. DVD도 저게 이제 한정판이에요. 메이킹도 들어있고 있는데 저거는 아무한테도 안 줄 것 같아요. 정작 저기 나왔던 시체들의 새벽 그 한정판 DVD는 곧 또 유명한 레이블에서 또 블루레이로 출시한다고 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건 필요 없고요. 네, 고무인간의 지구 그것만 전 지키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까지 들었으니까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마지막 인사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부탁드릴 건데요. 일단 하나는 현재 근황이나 뭐 앞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지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2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장편 공포 영화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또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평소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할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영화를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영화를 오래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포기하시고 다른 생업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선배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뭔가 그냥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는 6개월 동안 전투라는 영화를 찍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빵 뜰 예정이고요. 열심히 오디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체들의 아침은 글쎄요, 저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부모님이 좀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설에 가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화책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단편 애니메이션을 되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콘티까지 그린 게 2작품이 더 있어서 바로 기회가 되면 그거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아마 동화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올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화책 제목은 혹시 정해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앵글로는 어떤 분께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지? 그거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장편 글을 쓰려고 노력 중이고요. 집에 박혀가지고 노력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 저도 그냥 모두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반응들 좀 자세하게 듣게 한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받은 좀 대답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좀 그 점이 좀 재밌었어가지고 저는 아무나 다 관객들이라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아시는 분 모두 봤으면 좋겠고요. 간간히 출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회사에 계약을 해서 아직 한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굉장히 적응 중이에요. 막 정신이 없는데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단막극 하나 출연하고 방송 드라마 단막극 하나 출연하고 독립 장편 하나 이제 촬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작품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단편 영화라는 게 사실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객분들께서 단편이라는 독립 단편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행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서울아트시네마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네마테크입니다. 고전영화, 예술영화, 한국 독립영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극장이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니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찾아주신 이 행사는 저희 인디스토리랑 서울아트시네마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매달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달 수요 단편 극장은 저 전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27일에 또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364일 밝은 미래 그리고 피식자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3편이 상영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만 홍보를 하자면 제목이 내가 사는 세상인 이유는 저희가 3월 7일에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에요. 내일 티저 포스터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것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늦게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시체들의 아침에서 DVD 구매자로 나오셨던 배우님께서 지금 스케줄 때문에 지금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아쉽죠. 혹시 구매자분께 질문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면 저희 따로 나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인디스토리랑 서울아트시네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